120쪽입니다. 120쪽에 새로운 학문에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대, 청대, 그리고 조선, 일본에 이어지는 그 국가들의 학문에 발전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문화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사상입니다. 명대, 배경, 주작 양명학에 대한 비판. 당시 주작은 송나라 이래로 관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고인물이죠. 양명학은 너무 공론화되었습니다.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거죠. 양명학이라는 학문도 오래되면서 주작의 관학화된 주작과 그리고 공론화된 양명학에 대한 반발, 그런 반발로 인해서 명대에 새로운 학문의 경향이 등장해요. 잠깐만. 자, 그 다음에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의 경향. 경세치용이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 학문의 경향, 그 속에서 명나라 때의 학문, 농학, 지리학, 의학, 역법 전부 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학과 지리학, 의학은 당연하겠고, 역법도 역시 농사에 필요하죠. 하늘에 이런 천문을 보는 게. 서강계 농정전서 앞에 나왔었는데 농업과 관련된 책이고, 서강계와 마테오 리치가 쓴 기하학 원본, 기하학 원본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이런 걸 보았던 거죠. 이 사람들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될 겁니다. 송응성의 천공계물, 이 책은 산업, 기술과 관련되는 책. 이시진의 본초 과목은 의학과 관련되는 책. 자, 이런 책들이 명대에 등장합니다. 자, 책 제목 같은 것도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명나라 이후 청나라가 등장했어요. 청나라는 두 개가 나올 건데, 첫 번째는 고증학이 나와요. 고증학, 경세치용, 실사구시, 명나라 때부터 이어지고 있던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 학문의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세치용과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학문의 경향. 왜 자꾸 넘어가냐? 그 속에서 고증학이 등장합니다. 고연무라는 사람이 그 시초격인 사람이고, 경전 및 역사서, 금성문, 이렇게 비석 같은 거, 그런 거를 실증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객관주의적 연구를 하는 게 고증학의 큰 흐름입니다. 자, 특히 청나라 때는 전국에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그 고증학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사고전서라는 책입니다. 자, 지금 타이완에 있네요. 사고전서를 편찬했습니다. 4권의 책에 이 중국의 모든 그 고증학의 그 학문적 결과물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정말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이면서 청나라는 보여주고 싶었겠지. 자기들이 한족은 아니고 여진족이지만 이 정도로 우리도 식견이 높고 지적인 민족이다, 중국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하면서 고증학은 발전했을지언정 사람들이 점점 실증과 이 객관주의에만 관심을 갖고 현실에서는 멀어지는, 학자들의 관심이 현실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문의 경향은 또 다른 새로운 학문의 등장을 가져옵니다. 청나라 마렵, 이제 대내외 위기, 아편 전쟁 터지고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아편 전쟁 있고 청일 전쟁 일어나는데 패배하고 하면서 청나라가 이제 완전 종이호랑이가 된 그 시점에, 그 대내외 위기에서 현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요. 춘추 공양전,
그 옛날에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춘추에 대한, 미안합니다. 춘추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량전은 그 춘추에 대한 해석 중에서 공량전을 전통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해석 중에 춘추라는 책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공량전이라는 해석서를 정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공량학이. 춘추 공량전을 연구하여 정치를 비판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성격의 학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개혁에 학문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학문은 뭐 이렇게 현실 개혁에 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변법 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 강유의 같은 사람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조선입니다. 조선에서 이 새로운 학문의 등장 배경은 주작의 교조화, 그리고 사회 경제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 해결. 그 중요 내용은 먼저 양명학이라고 해서 정제두라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강화학파를 만들고, 정제두는 소론 출신이에요. 강화학파를 만들고 그곳에서 양명학을 연구했다. 새로운 학문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연향이 아니라 연행이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연행사. 연행사를 통해 전례가 되었다. 서학이 연행사입니다. 실학은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정약용이라던가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나와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토지개혁, 농촌사회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국학.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등을 연구하자 해서 발해고,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택리지,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대동여지도, 김정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발해고, 유득공. 그동안 발해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발해까지 우리의 그걸 포함시키려고 했다던가, 지리 시간에 나오겠지만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리지죠. 지리지. 각 지역의 문화 풍습 같은 걸 막 연구한 그런 책. 대동여지도는 여기 있죠. 김정호가 그린 지도입니다. 일본입니다. 에도시대. 에도시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로운 학문의 경향으로 첫 번째는 성리학을 관학화하여 장려했어요. 성리학을 장려하면서 무사계급은 자신들의 그 주종관계를 합리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였다. 다음 두 번째로 고학이 발달했다.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죠. 이번에는 성리학이 너무 이제 커지자 그에 대한 비판으로 주자가 만들었던 성리학을 비판하고, 그 이전에 고대의 유학, 공자와 맹자 시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게 고학, 옛고자 쓰겠죠. 다음 국학. 일본의 고전을 연구해서 일본 고대의 참모습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좀 국뽕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모토요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고사기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천황의 위대함을 막 설파하고 해요. 그래서 천황을 받드는 존왕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난학은 우리 앞에서 대지마 이야기를 했었죠. 나가사키에 대지마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왔었잖아. 그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의학과 과학 지식이 보급돼요.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난학.
난카쿠, 일본말로는 그렇게 한대요. 난악 교습소가 만들어지고 스키타 겐파쿠란 사람이 해체 신서. 지금 보면은 뭐 해골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의 몸을 해부한 의학서 이런 걸 만들면서 난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